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강의는 지난 강의에서 배워봤던 전치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학습을 할 건데, 제가 지난 강의에서 전치사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뜻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각의 쓰임을 예문을 통해서 알아두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특정 단어와의 조합을 함께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죠.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강의에서 우리 의경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점심 식사라는 lunch 앞에 무조건 for를 써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문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문은 나는 1시에 점심을 먹었어, 이거고, 두 번째 예문은 나는 점심으로 피자를 먹었어, 이거거든요. 그러면 1번은 어떻게 쓰고 2번은 어떻게 쓸까요? 일단 1번 예문을 써볼게요. 나는 1시에 점심을 먹었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써야 되는데, 첫 번째 예문에서 나는 1시에 점심을 먹었어 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문장에서 핵심이 뭐냐면 내가 점심 먹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내가 점심 먹었다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I 하고 그 다음에 먹었다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 두 개 있죠. 첫 번째는 eat의 과거형인 ate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을 먹다로 쓰이는 have의 과거형 had가 있죠. 그리고 점심 식사가 영어로 뭐예요? 점심 식사는 lunch죠. 근데 우리 점심 먹었다 할 때 lunch 앞에다가 어나 더를 주로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eat lunch 또는 have lunch 하면은 점심 먹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eat의 과거형이 ate고 have의 과거형이 had이기 때문에 I ate lunch 또는 I had lunch라고 하시면 나는 점심 먹었다 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핵심 문장 끝이 난 거예요. I ate lunch, I had lunch 하면 내가 점심 먹었다는 핵심 문장이 끝이 나고, 그 뒤에 1시에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되거든요. 1시에 라고 말할 때 시간 앞에는 전치사 뭐를 쓰냐면 at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at 1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1시에 점심을 먹었어 라고 말씀하시면 I ate lunch at 1 이라고 하시던지 I had lunch at 1 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2번을 볼게요. 여기 2번 예문을 보시면 나는 점심으로 피자를 먹었어 이랬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핵심이 뭘까요? 이 문장에서 핵심은 내가 점심 먹었다가 핵심이에요? 아니면 내가 피자 먹었다가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내가 피자 먹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I ate 하고 pizza 또는 I had pizza 이렇게 되겠죠? 근데 참고로 I ate a pizza는 조금 안 좋아요. 이것도 말은 될 수도 있는데 I ate a pizza라고 하면은 피자 한 판을 다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으로 피자 먹을 때 피자 한 판을 다 먹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자 먹었다 할 때 주로 어를 쓰지를 않거든요. I ate pizza 또는 I had pizza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거기다 약간의까지 써주시고 싶으면 I ate some pizza 까지는 괜찮죠.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끝났어요. I ate some pizza, I had some pizza 하면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끝이 났거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덧붙여 주는 거예요. 점심 식사로 또는 점심으로 할 때 그때 뭐를 쓰냐면 전치사 for를 써주셔야 돼요. 우리 for 다음에 식사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사로라는 뜻이 되거든요. 따라서 아침 식사로 하면 for breakfast가 되고, 점심 식사로 하면은 for lunch가 되고, 저녁 식사로 하면은 for dinner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I ate some pizza for lunch 또는 I had some pizza for lunch 라고 하시면 나는 점심으로 피자를 먹었어 라는 말이 돼요. some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some을 쓰면 그냥 적당히 먹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경님께서 지난 시간에 런치 앞에 무조건 for를 쓰셔야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우리가 점심 식사로 어떤 것을 먹었다라고 할 때는 for lunch 이렇게 for를 쓰셔야 되고, 그냥 내가 점심 먹었다 또는 점심 안 먹었다 이런 말 할 때는 바로 eat 또는 have 다음에 lunch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lunch 앞에 for를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맞게 쓰셔야 돼요. 핵심은 뭐다? 핵심 문장 먼저 써놓고 나머지 디테일은 뒤에다 갖다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한 문장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한 문장을 제대로 써야지 뒤에 붙이면서 확장이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특정 단어와의 조합을 수거처럼 외우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문 한번 볼게요. 이 문장을 쓴다고 해볼게요. 나는 달을 보고 있어. 이 문장이랑 나는 나의 반지를 찾고 있어.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3번에서 있잖아요. 나는 달을 쳐다보고 있어 라고 할 때 동사를 어떤 동사를 써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look 라는 동사를 써야 되죠. look. 그리고 나는 나의 반지를 찾고 있어 라는 말 할 때도 똑같이 look 라는 단어를 쓰셔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쳐다보다 라고 할 때는 look at을 써요. look at. 그러면 이게 무엇을 쳐다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찾다, 우리가 찾는 행위 하는 거 있죠. 어떤 것을 어딨지 이렇게 하면서 찾는 행위 있죠. 그때는 look for를 써요. look for. 찾는 행위 또는 찾는 노력을 하는 것. 전치사와 특정 단어와의 조합을 통째로 수거처럼 외우라고 하는 게 뭐냐면 look을 그냥 보다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 look at, 무엇을 쳐다보다, look for, 무엇을 찾다. 이 조합 자체를 그냥 통째로 학습을 해놓는 거예요. 수거처럼.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할 때 그냥 편하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달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달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어떻게 쓴다?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를 쓰셔야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I am 또는 줄여서 I'm 쓰고 동사 look에다가 ing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I am looking at 하면은 나는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 중이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달이라는 말만 써주시면 돼요. 달은 영어로 그냥 moon이 아니라 the moon이에요. the moon. 달 앞에는 the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I am looking at the moon 또는 I'm looking at the moon 이라고 하시면은 나는 달을 보고 있어. 한마디로 내가 지금 달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말이 돼요. 그리고 나는 나의 반지를 찾고 있어. 내가 나의 반지를 찾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찾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I'm looking for 써주시고 그 다음에 뭐 찾고 있는지 쓰시면 돼요. 나의 반지가 my ring이죠. my ring. 그래서 I'm looking for my ring 이렇게 되고, 만약에 내가 반지가 많은데 여러 개 중에 그냥 하나 찾고 있다면은 I'm looking for a ring 이라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특정한 반지를 지칭한다 그러면 I'm looking for the ring도 될 수 있죠. 예, 상황에 따라서 my가 될 수도 있고 어가 될 수도 있고 the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선 제가 나의 반지를 찾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my ring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지금 여기까지는 뭐 한 거냐면 lunch라는 단어가 그냥 eat lunch 또는 have lunch 이렇게 쓰이는 것과 점심으로라고 할 때 for lunch 하는 것, 그걸 비교 한번 해봤고, 두 번째로는 똑같이 look지만 look at 했을 때는 무엇을 쳐다보다는 뜻이고, look for 할 때는 무엇을 찾다, 어떤 찾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쓴다. 그 두 개를 비교해봤어요. 그래서 look for 같은 경우에는 for이 무슨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look for 자체를 하나의 표현으로 통째로 암기해 놓으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 for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너무 이거를 완벽하게 외워야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도 쓰이는구나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예문에서는 이런 뜻으로 for이 쓰였구나 그 정도의 생각으로 이제 해볼 거거든요. 첫 번째 쓰임은 뭐냐면은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느낌의 for이 있거든요. 이 예문은 뭐냐면 이것은 너를 위한 선물이야 이런 말을 해볼 거예요. 이 문장에서 핵심이 뭐죠? 이 문장의 핵심은 이것이 선물이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것은 선물이다. 두 가지로 되는데 This is a gift 도 되고 This is a present 도 되죠. 선물이 a gift 도 되고 a present 도 되거든요. 그래서 This is a gift 또는 This is a present 라고 하시면은 이것은 선물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선물? 너를 위한 선물이죠. 너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또는 너에게 이렇게 주는 이런 선물인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이득이 되거나 누구한테 준다 이런 느낌을 더할 때 전치사 for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This is a gift for you 또는 This is a present for you 라고 하시면 이것은 너를 위한 선물이야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for는 뭐다? 누군가의 이득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준다는 느낌, 그런 느낌의 for인 거예요. 이런 느낌을 살려서 for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예예요. 두 번째도 뭐 한글 뜻은 거의 비슷해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라는 뜻인데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for이 있거든요. 어떤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for이 있는데 요것은 이제 뭘로 할 거냐면 예문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나는 약간의 빵을 위해서 그 빵집에 갔어. 나는 약간의 빵을 위해 빵집에 갔어. 그러니까 빵을 위해서 갔다는 게 빵을 사러 갔을 수도 있고 빵을 먹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빵집에 주로 빵 사러 가니까 나는 약간의 빵을 사기 위해 빵집에 갔다 이런 말을 해볼 거예요. 일단 영어는 무조건 핵심을 잘 잡아야 돼요. 이 문장의 핵심은 내가 빵집에 갔다는 게 핵심이에요. 원래 가다가 go잖아요. 근데 go의 과거형은 went죠. go to 장소 하면 어디에 가다 하기 때문에 I went to 하고 그 빵집이라고 하게 어떤 특정한 빵집 내가 자주 가는 빵집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I went to the bakery 하고 약간의 빵을 위해서 빵을 목적으로 빵집에 갔다 이거죠. 그러면은 목적을 나타낼 때도 for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for some bread 이렇게 쓰시면 돼요. I went to the bakery for some bread 하시면 나는 약간의 빵을 위해서 빵집에 갔다. 한마디로 빵 사러 갔겠죠. 그럼 의역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약간의 빵을 사러 빵집에 갔다. 이 정도로 의역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도 전치사 for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쓰임의 for이 있냐면은 기간을 나타내는 for이 있거든요. 어떤 시간적 개념, 어떤 시간 동안, 얼마간의 기간 동안이라고 할 때 쓰는 전치사 for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예문 한번 보실게요. 이번 예문은 나는 서울에서 10년 동안 살았었다. 이 말은 지금은 서울에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서울에 안 살고 다른 데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서울에 살았었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내가 서울에 살았었던 것은 과거의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과거형으로 써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내가 서울에 살았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주어 I 쓰고 서울에 살다가 live in Seoul 이죠. 그런데 내가 서울에 살았었으니까 과거에 살았죠. 그러면 이 2로 끝나니까 D만 붙이면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ED 만들었죠. 그럼 이게 과거형이거든요. 그래서 I lived in Seoul 하면은 나는 서울에 살았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어떤 기간 동안 이렇게 말할 때 전치사 뭘 쓴다? 전치사 for를 써요. 그러면 I lived in Seoul for 10 years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for이 쓰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예문을 통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들 잘 써주고 계시네요. 또 어떤 for의 쓰임이 있냐면은 어딘가로 향하는 for이 있거든요. 어딘가로 이렇게 향해 가는 거 있죠. 이렇게 위치를 이동하면서 어딘가로 가는 거 있죠. 그때도 for를 써요. 우리 어디로 간다 할 때 전치사 to도 쓰지만 전치사 for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볼게요. 밴쿠버행 표 한 장 주세요. 우리 뭐 주세요라고 할 때 가장 편하게 쓰는 게 뭐냐면은 뭐 can I도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거 있어요. 현정님 맞아요. 명사
please 이렇게 말하면 돼요. 뭐 부탁드립니다 또는 뭐 주세요라고 할 때 그냥 명사 please, give 안 써도 돼요. give 이런 동사 쓰지 말고 그냥 뭐 주세요라고 할 때 명사 please 이렇게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표 한 장 달라는 거예요. 표 한 장 주세요 하면은 one ticket please 또는 a ticket please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뭐다? 밴쿠버 행표 한 장 주세요 이거죠. 한마디로 밴쿠버로 가는 표 한 장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one ticket 다음에 바로 뭐 쓴다 그냥 for Vancouver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뭐 주세요라고 할 때 명사 please라고 하시면 되는데 표 한 장 주세요라고 하면 one ticket please 또는 a ticket please라고 하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밴쿠버 행 또는 밴쿠버로 가는 이런 말 할 때 방향성을 나타내는 어디로 향하는 전치사 for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one ticket for Vancouver please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a ticket for Vancouver please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션더쿠님 써주셨는데 can I have 또는 can I get 쓸 수 있죠. can I have one ticket for Vancouver please 또는 can I get one ticket for Vancouver please 이 정도로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비교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하면은 뭐에 비해 이런 말이 돼요. 어떤 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뭐에 비해 어떻다 이런 말 할 때도 전치사 for를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말 좀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너는 너의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여. 한마디로 너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여 이런 말을 이제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다? 너는 젊어 보인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너는 젊어 보여라는 말을 먼저 써야 돼요. 그러면 you look young 쓰면은 너는 젊어 보여라는 뜻이에요. You look young 하면 너는 젊어 보여라는 뜻인데 너의 나이에 비해 라고 할 때 for your age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You look young for your age 라고 하시면은 너는 너의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여. 뭐뭐에 비해 이런 말을 할 때도 전치사 for를 쓸 수가 있어요. 전치사 for의 쓰임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 그 중에서 좀 알아놓으면 좋은 거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고 있어요. 오늘 모든 전치사의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알아두면 좋은 약간 핵심적인 거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for 쓰지 않고 그냥 You look younger than your age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어요. 두 개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You look young for your age 또는 You look younger than your age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이렇게 for를 쓰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for에 쓰이면 어떤 게 있냐면 찬성하는 느낌의 for가 있는데 뭐뭐에 찬성하여 이런 뜻이 되거든요. 나는 그것에 찬성해라고 말할 때도 전치사 for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문장 구조를 크게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장 자체를 외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I am for it 또는 I am을 줄여서 I'm for it 하면 나는 그것에 찬성해 라는 뜻이에요. 아, 나 그거에 찬성한다 이런 말 할 때 I'm for it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 for가 뭐 찬성의 느낌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 그것에 찬성해라는 말 할 때 I'm for it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표현은 그냥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for의 쓰임이 훨씬 많거든요. for이 무엇을 위해 이 뜻만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for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이익을 줄 때도 쓸 수가 있고 어떤 목적을 나타낼 때도 쓸 수가 있고 얼마 동안 했다고 기간을 나타낼 때도 쓸 수가 있고 어딘가로 향한다고 할 때도 쓸 수가 있고 비교를 할 때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에 찬성한다고 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for이 어떤 뜻이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문장에서는 for이 이런 뜻으로 쓰이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for를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for의 쓰임이 훨씬 많은데 조금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은 것들 그것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전치사의 학습 방법 각각의 쓰임을 예문을 통해 알아둘 것 이것은 방금 전에 한 거고 두 번째 특정 단어와의 조합을
수거처럼 통으로 알아둘 것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for이 들어가는 자주 쓰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 for fun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for fun. 이런 것은 그냥 통째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뜻이 뭐냐면 재미삼아 또는 재미로란 뜻이에요. for의 뜻이 뭐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재미삼아라는 말을 할 때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나 그거 재미삼아 했어. 그냥 재미로 그거 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내가 그거 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했다는 영어는 뭐죠? I 하다가 do니까 do의 과거형이 did죠. 그러면 I did it 하고 그 다음에 재미삼아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I did it for fun 이렇게 쓰셔야 돼요. 나는 재미삼아 그것을 했어 라고 할 때 나는 그것을 했어. I did it 쓰시고 그 다음에 재미삼아라는 for fun 이거를 쓰시면 돼요. 2번 표현 wait for 명사. 오케이?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죠. wait for 명사 하면 뭐다? 무엇을 기다리다. 여기 명사 자리에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사물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이나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기다릴 때도 wait for 명사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예문 해볼 거냐면 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 한마디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버스를 이제 그냥 불특정한 버스를 기다릴 수도 있고 어떤 내가 항상 타는 그 버스를 기다릴 수도 있는데 특정한 버스를 기다린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핵심이죠. 그러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be 플러스 동사 ing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I am wait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내가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할 때는 wait 다음에 for까지 쓰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for 안 쓰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for를 써요. 그래서 I'm waiting for 하면 나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 돼요. I'm waiting bus라고는 안 해요. I'm waiting for까지 써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I'm waiting for the bu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m waiting for the bus 이렇게 하면 나는 그 버스, 특정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또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다리다 라는 단어를 wait, 기다리다, wait, 기다리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wait for, 무엇을 기다리다 이걸 함께 외우시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wait 라는 단어를 그냥 기다리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wait for를 무엇을 기다리다로 알아두시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wait라는 단어가 for이랑 함께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for이랑 자주 쓰이는 동사가 pay라는 동사거든요. pay가 지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또는 얼마를 지불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pay for 명사라고 하면 어떤 것에 값을 지불하다 또는 뭐에 대한 대가를 치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pay라는 단어도 전치사 for이랑 굉장히 자주 쓰여요. 그래서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내가 티켓 값을 낼게. 예를 들면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표값은 내가 낼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낼게 하면은 언제 내는 거예요? 미래에 내는 거예요. 현재 내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will 쓸게요. I will 또는 I'll pay for the tickets. I'll pay for the tickets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덕분이처럼 it's on me 이렇게 뭐 그거 내가 낼게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티켓이라는 말을 쓰면서 쓰고 싶다 하면 I'll pay for the tickets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pay for 명사하면 어떤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야.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안 좋은 행위를 했어. 그럼 너는 언젠가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야.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런 말 할 때도 pay for를 쓸 수가 있어요. pay for 명사가 어떤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에 대한 대가를 치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너는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야. 이런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you will 또는 you'll pay for this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You will pay for this 또는 you'll pay for this 라고 하시면 너는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야. 너 분명히 지금 나쁜 짓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야. 이런 말 있죠. 그런 말 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pay for 명사가 어떤 값을 지불하다 또는 무엇에 대한 대가를 치르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pay for를
함께 학습해 두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치사는 특정 단어랑 같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같이 쓰는 단어들을 예문을 통해서 학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중요한 표현인데 apply for 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apply for 하면은 어디에 신청하다, 어디에 지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pply 다음에 for이 아니라 다른 게 오면 또 뜻이 바뀌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apply 다음에 for이 오면 어디에 지원하다 또는 어디에 신청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그 직업에 지원할 거야. 어떤 일자리에 지원을 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래인데 내 계획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will 대신에 be going to 한번 쓸게요. 나는 그 직업에 지원할 거야 라고 할 때 I'm going to 동사 원형 하면은 나는 동사 원형 할 것이다. 동사의 계획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다가 어디에 지원하다라는 뜻의 apply for 쓴 다음에 뒤에 어디에 지원하는지 그 직업 the job 써주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I'm going to apply for the job 또는 going to 줄여서 I'm gonna apply for the job 하면은 나는 그 직업에 지원할 거야. 이런 말이 돼요. apply for도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표현은 ask 사람 for 명사거든요. 사람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말할 때. ask 사람 for 명사라고 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다 또는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을 안 쓰고 그냥 ask for 명사라고 하면 무엇을 요청하다 또는 무엇을 요구하다라는 뜻이 돼요. 이번에 알아볼 예문은 내가 막 여행을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막 돈을 요구했어요. 호텔에서 막 나한테 돈 더 내라고 막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다른 사람이 길 가다가 누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하거나 막 돈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문장에선 주어가 누구죠? 그들이 요구했죠. They asked me for money. 근데 그냥 me는 빼도 돼요. me 빼고 그냥 they asked for money 하면은 그들은 돈을 요구했어 이런 말이고 they asked me for money 하면은 나한테 돈을 요구했어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보다 ask 사람 for 명사라고 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다 또는 요구하다 이런 뜻이고 ask for 명사라고 하면은 무엇을 요청하다 또는 무엇을 요구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함께 학습해 두자. 예,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은 뭐냐면은 thank 사람 for 명사 하면은 thank 사람 하면은 누구에게 고맙다, 누구에게 감사하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뭐에 대해 고마운지까지 말할 때 전치사 for를 쓸 수가 있어요. thank 사람 for 명사면 누구한테 고맙다 for 명사에 대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thank you라고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 써볼게요. 첫 번째 문장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랑 두 번째 문장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문장을 써볼 거예요.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는 패턴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뭐에 대해 고맙다 이렇게 말할 때 thank you for 다음에 명사 쓰시면 돼요. 똑같이 thank you for 명사 써주시면 되거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냥 당신의 시간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돼요. thank you for 다음에 그냥 당신의 시간이라는 your time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time 하면은 당신의 시간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런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한국말로 의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그냥 외워놓으면 좋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줬다. 그때 thank you for your time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아까 난난나님께서 for 다음에 동명사 쓰는 거 말씀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제 영상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동명사 강의 해놓은 게 있는데 동명사는 뭐냐면은 동명사는 명사예요. 동명사는 명사거든요. 근데 명사인데 어떤 명사냐? 동사에다가 ing 붙여가지고 그냥 만든 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치사라는 것 자체가 명사 앞에 쓰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for이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야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for 다음에 동명사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동명사는 명사기 때문에 동명사는 명사기 때문에 for 다음에 그냥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 시청하다가 보다가 영어로 watch 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ing 붙여서 thank you for watching 이라고 했을 때 watching이 뭐냐면 보는 것 또는 시청하는 것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시청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 또는
봐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Thank you for watching 이라고 말씀하시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두 개만 하려고 그랬는데 두 개 더 해야 되겠다. 그럼 이것도 해볼게요. 당신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이거랑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근데 help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help라는 단어는 도움이라는 명사로도 쓸 수 있고 누구를 돕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Thank you for your help 라고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Thank you for your help. 근데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Thank you for help me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된다? for이 전치사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를 그대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Thank you for helping me 이렇게 쓰셔야 돼요. Thank you for helping me 이렇게 쓰시면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ank you for 다음에 명사 바로 써도 되고 동사 ing 이렇게 쓰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하는 건 조금 어렵거든요. 마지막 이제 두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살을 빼는 것은 힘들다 또는 살을 빼는 것은 어렵다 라는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 나는 살을 빼는 것이 힘들다 또는 나는 살을 빼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 제가 예전에 패턴 영어 할 때 이 문장 구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문장 구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했는데 뭐냐면은 it is 형용사 to 동사 원형 제가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동사 하는 것은 형용사 하다 이런 말이에요. it's 형용사 to 동사 원형이라고 말하면 동사 하는 것은 형용사 하다 이런 말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때는 어떻게 하냐면 it is 또는 it is 줄여서 it's 하고 힘들다 hard to 하고 살 빼다가 영어로 뭐예요? 살 빼다가 영어로 제 영상에서 많이 했죠. lose weight 였죠. 그래서 it's hard to lose weight 또는 it is hard to lose weight 이렇게 하면 살 빼는 것은 힘들다 이런 말이 되겠죠. 뭐 hard 대신에 difficult 써서 it's difficult to lose weight 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hard가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it's hard to lose weight 하면 살 빼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it is 형용사 to 동사 원형에서 형용사랑 to 사이에 for 명사를 이렇게 써서 it is 형용사 for 명사 to 동사 원형 또는 it's 형용사 for 명사 to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 명사가 동사하는 것은 형용사다 이런 말이 돼요. 이런 말 할 때도 전치사 for이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It's hard to lose weight 하면 살 빼는 것은 힘들다 이거죠. 근데 내가 살 빼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It is hard 또는 It's hard 다음에 바로 to를 쓰는 게 아니라 for me 쓰는 거예요. It is hard for me to lose weight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It is hard for me to lose weight 또는 It's hard for me to lose weight 이라고 하시면 나는 살 빼는 것이 힘들다 또는 내가 살 빼는 것은 힘들다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 있죠. It is 형용사 to 동사 원형 It is 형용사 for 명사 to 동사 원형 이거 패턴으로 외우세요. 굉장히 많이 쓰는 구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워요. 이거 문장 구조 어려운데 일단은 이 문장 구조를 그냥 패턴으로 외우세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예문을 통해서 아 이렇게 단어 바꾸면서 쓰는 거구나 이렇게 학습을 하세요. 이게 우리 문법적으로 하면은 이 밑에 게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뭐 이렇게 막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동사 하는 것은 형용사 하다 할 때 it is 형용사 to 동사 원형 쓰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명사가 동사 하는 것은 형용사 하다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은 뭐 하다 할 때 it is 형용사 for 명사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쓴다. 이 정도로 그냥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 거 좀 어려워요. 오늘 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다? 전치사를 학습하실 때 각각의 쓰임을 예문을 통해서 알아두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를 다 그걸 달달 외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 이 문장에서는 이런 느낌에서 쓴 거구나. 그거를 이해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전치사는 특정 단어와의 조합이 많기 때문에 수거처럼 통째로 외워라. 한마디로 아까 전에 apply for 어디에 지원하다, 신청하다 이런 거 그리고 pay for 어떤 값을 지불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특정 단어와의 조합을
통째로 좀 알아놓아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통째로 학습해 두시라는 말이죠. 일단 핵심은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딱 설명으로 전치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는 예문을 통해서 학습하시고 특정 단어의 조합은 예문을 통해서 외우시고 이렇게 학습하시라. 이게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좀 헷갈리셨죠? 근데 제가 마지막 거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었고, 의경님 준비 많이 하셨다고 이거 정리를 쭉 하면서 어떤 걸 넣을까 어떤 걸 뺄까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for이 쓰임이 이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해야지 좀 너무 많이 어렵지 않고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정리도 하고 너무 많이 어렵지 않은 예문으로 좀 다 만들었어요 오늘.